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진단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지표가 이제 질적 우수성 지표와 활용 가능성 지표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 가능성 지표, 이 질적 우수성 쪽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면 특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뭐 청구항, 뭐 패밀리 특허, 또 이제 피인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얘가 잠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판단해서 질적으로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활용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 예시를 해놨지만 이게 그 기술의 비전,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가져간 영역의 기술이면 이 기업이 왜 가져가냐? 가까운 시일 내에 수익 창출을 해가기 위해서 기술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런 기술 이전 빈도가 높은 기술에 해당되는 특허들은 활용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허가 자체 갖고 있는 것 말고 어떤 시장 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이 활용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해당 특허들이 질적으로 특허마다 질적으로 얼만큼의 우수성하고 우수한지, 그 다음에 활용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지표 사분면으로 나타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Y축이 질적 우수, X축이 활용 가능성인데, 활용 가능성도 높고 질적 우수성도 높다라면 이거는 이제 전략 특허라고 해서 빨리빨리 이제 활용을 시켜라 라는 관점이고요. 질적 우수성도 떨어지는데 활용 가능성도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얘는 이제 사실 기업에서 관심이 없으면 이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별 특허 진단과 이 흔히 얘기하는 기술의 단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이 포트폴리오 단위에서도 이 기술이 그런 좋은 기술인지 좀 떨어지는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언을 해서 이제 시작한 사업을 사례를 드리면요. 이게 앞에 이제 특허 분석을 했을 때 분석한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술 이전 성사일. 아까 이제 등록전, 요게 비율이 예전 거랑 좀 다른데, 등록전 특허를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흔히들 많이 갖고 있는 오래된 특허, 이게 이제 등록 유지비. 아까도 제가 이제 기관의 지재권 관리 비용을 말씀드린 게, 그 적은 비용에 등록을 유지를 오래 하고 있는데 활용도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나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근데 왜 갖고 있느냐 보면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특허에서 갖고 있고 싶다라는 게 대부분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면 6년차 이상은 이 전체 지금 대학공공연이 한 10년간 기술 이전된 현황 중에 불과 5%만 6년차 이상 특허를 가져가요. 근데 반면에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정부 아닌데 6년차 이상 특허가 이게 전체권이에요. 전체권의 68%가 그러니까 6년차 이상 거의 80%가 포기가 안 되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불과 5% 가져갈 걸 대비해서 80%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무조건 활용 안 되면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기초연구도 많이 하죠.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당장 쓸 특허들이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쓰일 건지 장기적으로 쓰일 건지 그런 기술인지 그런 해당되는 특허인지를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쓸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단기적인 건 단기적으로 소모시켜서 이제 버릴 거 빨리빨리 버려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행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사실 이제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뭐 이런 포기할 수 있는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지원을 특허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거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지금 많은 관심이 이제 성과 평가나 이런 거 하실 때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건 예시, 보이특허 진단에 대한 부분은 상대 예시여서 뒤에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드린 자료에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성과 평가할 때 이제 특허 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특허 질적 특허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지표 소개나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특허 성과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책자를 발간했고 이 안에 특허 지표 관련된 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표가 많아서 여기에 장표를 넣지는 않고 이제 자료로 드렸는데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 또한 저희 리피트 시스템 자료실에 다 파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지표명이 총 번호로 한 18개의 지표명이 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는 정부 할인 사업 유형, 그러니까 사업들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이런 지표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꼭 여기 이 해당되는 사업에 이 지표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지표들을 여기 이제 15지표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쪽 연구 자료 중에 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지표가 한 60, 70개 정도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참고하면 좋으신데 결국은 각각의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 내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싶은 어떤 그 그룹 단위를 판단할 때 해당 지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나는 여기 이런 지표들을 적용을 해서 쓰고 여기에 가중치를 우리한테는 더 이게 중요하니 가중치를 더 줘야 되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지표를 갖고 이런 저희 특허청 관련된 기관에서 막 지표를 해서 만들어서 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것도 못 쓰세요. 왜?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랑 사업 성격이 다른데?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 본인 사업이나 본인 영역의 특징을 반영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아서 저희가 지금 여기도 해당 지표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를 드렸고 예시로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이드를 해드리고 앞에 이제 아까 4페이지 말씀드린 것도 이런 사업들, 이 사업 유형들이 이제 뒤에 이게 미래부 쪽에서 발간이 된 건데 이 사업 유형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유형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쓰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정확한 명칭을 쓰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질적 지표를 한 50여 개 이상 되는 지표 중에 질적 지표로 저희가 뽑은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청구항수, 평균 패밀리 특허수, 평균 패밀리 국가수, 평균 출원인수, 공동 출원 비율, 평균 출원인 국적수, 평균 발명자 국적수, 평균 발명자 수, 공동 발명 비율, 상급 특허 비율, 평균 피인용 수, 표준 특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개 중에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표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냐, 검증이 된 거냐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지재연도 그렇고 학교 이제 그 학생들이나 그 학위할 때 논문 주제로 해서 많이 검증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검증이 많이 된 지표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각 지표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여기 다 소개돼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형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복합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별 지표고요. 13페이지. 그러니까 복합 지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개별 지표가 모여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 같이 어떤 이제 가중치도 주고 검증도 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약간 이제 자동평가, 그 시스템 형태로 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특허가 갖고 있는 요소의 값들을 한 50여 개에 해당되는 값들을 갖다가 다 가중치를 넣어서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3페이지에 소개된 건 BQI라고 해서 요거는 세세히 다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이라 하면 질적으로 특허에서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피인용이고요. 피인용이 뭐냐면 해당 기술을 누군가가 제 걸 이용을 하죠. 그러면 내 기술이 좋고 내지는 내 기술이 쓸만하니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피인용 된 거죠.
피인용된 숫자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